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지금 현대로템이 또 한 번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 고조가 됨에 따라 또 방산 쪽에 또 좋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로템은요, 주주 여러분들, 사실 저는 딱 두 가지만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현대로템은 우리가 언젠가는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왜 지금까지 왜 올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현대로템의 이슈는 어떤 방산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고요. 현대로템이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정배열의 우상향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로 제가 까먹지 말라라고 정말 누차 강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현대로템은요, 2013년에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제가 선을 그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영업이익이 평범했죠. 이 빨강색 선을 정말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계속 이 빨강선 아래에서만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제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방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부분은 더 이상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각자의 도생을 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다 각자의 어떤 무기를 계속적으로 좀 강화를 시켰던 거고, 그에 따라서 중동도, 그리고 뭐 전쟁들이 계속 여러 가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또 동유럽 쪽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걸 보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방산 쪽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수출 내용이 열렸었던 거고, 그래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실적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현대로템의 주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결국은 실적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만 하지는 않는다. 지금도 주봉상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올해 1월 달 때 뭐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분명히 정배열 상승은 맞아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음봉의 조정은 충분히 나왔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들어가실 때는 혹시나 눌림목의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내가 이거를 더 사도 되는지, 아니면은 그때라도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잘 보시면 파랑색의 화살표가 나올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다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줬습니다. 물론 정말 짧게 끝났던 것도 있고 깊게 조정을 준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어떤 시장의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현대로템을 계속 연속 촬영을 해오고 있지만, 항상 중요하게 봤었던 거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지금도 거래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월봉이라는 흐름을 잠깐만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오랫동안,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도 때까지 정말 이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아래에서 끊임없이 움직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매물들이 지금 대부분 다 바닥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지금 더욱더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누군가가 물량들을 지금 싹 다 쓸어 모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반 개인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현대로템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현대로템의 마지막은 거래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편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저는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파랑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는 제가 주주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또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 나오면 매도합시다라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는 또 매수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현대로템이 계속 추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매도해야 되는 이유는 실적이 뭔가가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밑에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추세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실전에서도 어떤 급등하는 매매나 아니면 추세 상승하는 종목들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한번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주봉으로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주주분들 이게 언제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무조건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뭐냐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한 구간 있죠.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확대를 한번 해보면 12만 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 두꺼운 매물대가 하나 보이십니까? 이렇게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겁니다. 까먹지 마세요. 이게 매물대 돌파하는 자리요. 자, 잘 보세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11월 18일 날 있잖아요. 여기 주에 여기에 두꺼운 거래량이 하나가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위에 하나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머리 위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핑크색의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위로 슉슉슉 올라가요. 그 전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제대로 못 가죠. 분명히 핑크색의 흐름을 장악을 했는데도. 맞습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지금도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 머리 위에 매물대 하나 자리 잡고 있죠. 지금 요 매물대를 또 넘으려면 또 거래량이 또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근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한 번은 눌림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우리 주주분들께서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